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이제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막상 이제 현장에 오시기로 했던 어머님들도 사실 오시기가 좀 두렵고 하셔서 주문도 이제 좀 들어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학기 시작될 저희 내신대비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번 1학기에도 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그 출제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세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지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세진 선생님 오셔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강사 김태진입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작년부터 적용이 되었고요. 작년 1학년들이 그래서 첫 시험을, 교육과정의 첫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2학년이 되어서 올해도 개정된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봤는데요. 이전하고 조금 달라진 점들이 있고 여전히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별로 출제 요령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교과서 본문, 그리고 실험,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작은 예시까지 다 봐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과서가 없어요 하는 애들도 있어요. 학교 어딘가에다가 놔두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학원에 와요. 네, 그래서 교과서 사이사이까지 다 봐야 한다고 계속해서 어머님들도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과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교과서에 없는 문제 시험에 나왔어요. 라고 하고 보면 사실은 알고 보면 나눠주는 자료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준 프린트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루셨던 내용을 하게 필기해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에 나왔던 내용들도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이거 바뀐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그럼 이거 우리 수업에서 뺄까? 하지만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업을 많이 해보셨던 선생님들이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예전 교육과정에서 다뤘지만 이번에도 낼 확률이 매우 높은 이런 것들을 다 짚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죠. 다른 건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문제 자체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필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을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한 학생들에게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요 6개 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단순 중인데 단순 시험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오리커선의 예측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언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터뜨릴지 몰라서 기존에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단대 같은 경우는 성수령이 매번 있는데 배점이 굉장히 높고 까다롭게 나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왔던 반대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숙제도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는데 알고 보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학교 PPT에 있었던 거. 그럼 아이들이 그걸 다 적어와야 되겠죠. 이런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학교 생활을 좀 충실히 하는 모범생들이 잘 본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요건 조금 연연된 문제긴 한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교과서에 직업 탐험하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읽어요. 이 부분 읽지도 않고 어떤 학교에선 아예 시험 범위에서 빼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는 여기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내가 이온들을 알아야 하고 이온을 가지고 암금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의 문제들인데요. 올해 문제들입니다. 자, 반대 1학년 문제입니다. 반대는 1학기 때 1학년도 시험을 보는데요. 한국어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귀납법과 영역법은 사실 교과서에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공부할 때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진 지 좀 오래됐고요. 저도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은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시리우스
그 중등과학 교재에 있습니다. 네, 중등반을 수업할 때는 아이들과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단대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마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 후에 시험을 내는 겁니다. 다른 문제들도 간단하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외부 압력에 따른 물질의 녹는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스테라라는 되어있는데요. 다른 학교는 다 끓는 점이에요. 교과서에 녹는 점은 어떤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업 중에 알려주시고 배점 높게 5점을 딱 냅니다. 서술형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저희는. 수업 중에 피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히토류가 나와. 이거 왜 웃기잖아?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모든 내용은 있습니다. 이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를 학생들이 판단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일단 다 적어오기라도 해라.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도 일단 적어보면 나는 그게 해석이 되니까 일단 너희가 가져와야 내가 알려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차 교육과정에 나왔던 문제인데 중상들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인데요. 문제라고 사실은 단대에서 이때 가장 좀 난이도가 높던 시절의 문제인데요. 정의용 후발로 일단 이런 분자식을 아이들이 본 적이 없고요. 그냥 연소함식을 써라라고만 했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라는 내용을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고등선행을 한 학생들한테 유리한 문제고요. 이 경우에도 고등선행을 한 학생들은 좀 사실 쉽게 풀었을 겁니다. 화학에 이때 아이들이 선택하는 일반 선택과학에서요. 첫 번째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화학식량 이 개념을 알면 실은 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난 선행을 한 적이 없다. 사실 물화는 아이들이 선행을 많이 하긴 하지만 난 여기까지 선행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를 딱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대명인데요. 대명이 시험이 어렵습니다. 대명이 그래도 100점을 맞는 중간고사 때 100점이 없었고요. 99점까지 있었다고 아이들이 얘기하던데 대명이 너무 까다로운 문제들이 많이 축제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 밖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풀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죠. 단기간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과학을 우리 때부터 했던 친구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보다 쉬운 문제긴 하지만 다뤄본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도전이 되는 문제들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 그냥 교과서는 열심히 외워가지고 하나가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중간고사 나와서 얘를 위한 소수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함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어른들은 한 번에 알아요. 네. 어른들은 이걸 딱 보면 이거 자동차 룸미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교과서 프린트에 아주 촉촉하게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동차 수박 거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프린트를 잘라왔냐면 교과서에 없습니다. 네, 교과서에 자동차 수박 거울이 평면 거울의 예시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게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걸 봤던 기억이 있으면 참 좋은데 수박 거울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수박 거울이 뭐더라? 뒤를 보는 건데 그거 옆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건 사이드미러고요. 네, 측면 거울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 뭐처럼 보이실까요? 이걸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고요. 이거 자동차 전조등이에요. 근데 전조등이고 거울이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이거 볼록하게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으니까 렌즈라고 생각하시는데 렌즈가 있고 뒤에 반사 거울이 있어요. 오목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듣고 교과서에 없으니까 후반 거울도 따로 다시 다 했고 아이들이 선생님 전조등의 거울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해서 검색해서 보여주고 확대해서 보여주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했던 아이들은 사실은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놓치기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거울을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외우면 불구하고 이건 제가 알기한 거는 쉽지인데요. 이렇게 외우면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외우고 또 그냥 저 그림을 제가 시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넣어요. 다음 번 시험에는 여기다가 그림까지 다 넣으려고 합니다. 그림이랑 글씨를 매칭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제에서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던 문제예요. 이건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교육과정 개정 전이고요. 이건 이번에 나온 교육과정 개정된 이후에 나온 문제예요. 문제 형식이 똑같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교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 그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있었고 교육과정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실험이 되게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예측 가능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끓는 썸을 이용한 분리라고 하면 다 증류만 나오는데 이건 F를 시키는 걸로 나와요. 반대로 냉각을 시키는 실험인데요. 저는 이 실험을 좋아합니다. 아이들한테 끓는 썸 위아래에서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좋은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용 자료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교재에 이렇게 넣어보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 문제입니다. 풀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잘 아시다시피 영상에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글을 읽기가 싫어요. 제가 방금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이 문제 풀어보시라고 했더니 읽기 싫어요. 하셨어요. 어머님들도 싫으시죠? 풀어보실까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어머님들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8년 시험 문제. 어머님들께 기회를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팔축파가 합쳐지면 무슨 색깔이 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네. 자, 용의들을 쭉 읽다 보면 뭐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해석을 하다 보면 FF면 빨간색, 두 번째가 FF면 초록색, 요렇게 해석을 해서 이 중에서 답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가 다 쓰면 흰색이고요. 빨주파가 다 꺼지면 검은색입니다. 그러면 00000000이 검은색이고 F 연속이가 흰색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군요. 어른이랑 똑같습니다. 이미지로 읽어요. 쭉 보다가 여기쯤만 있습니다. 여기쯤만 대충 읽고 FF일 때가 해가지고 이 중에 안 들어가는 부분. 생각을 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일단 읽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 연습을 하는 데는 사실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선행을 했다면 맞출 수 있는가?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지구과학에서 나오는 그래프고요. 저는 이거를 임용고시 준비할 때 보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내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그래프를 하면 풀수 있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일단 용융이 뭔지 잘 몰라요. 교과서에는 화강암에 녹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녹는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아마 수업 중에 선생님이 녹음이라는 말씀은 하셨을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아이들이 맞추기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다만 대면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항 배점을 엄청 높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5점이지만 이걸 다 틀리진 않았을 거고요. 중간에 맞은 게 있고 해서 많이 깎이진 않더라도 사실 아이들한테는 좀 너무 가혹한 문제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일단 최선을 다해 생각해서 풉니다. 그리고 남들도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냥 대범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고 그리고 나서 얘를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문제도요. 이번 중간고사에 나왔던 수시력 문제인데 이런 거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 참 힘들겠다. 구박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문제를 쭉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4-3의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예요. 사고력이 많이 필요한 문제여서 대명에서 아이들이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좀 기대 이하로 나왔다라고 해도 그래도 잘했다, 열심히 했다. 이런 문제를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보셔야 한다. 이런 문제를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문제들은 틀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아이들한테 좀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도곡인데요. 도곡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도곡은 앞에 단대나 대명과는 다르게 출만하게 나오는 교육적이에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수치를 얻을 수 있는 학교예요. 쉬우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만 점수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지만 공부를 하면 보람은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스크립트에 들어간 내용이고요. 이건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 넣기로 연습을 시켰습니다. 네, 도보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온 문항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응용해서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도복 선생님은 약간 자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이 보기가 사실은 순서를 정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시험에는 빛이 눈에 들어온다. 눈에 들어온 빛을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가 다음이 나겠죠. 유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아이들은 문제 안에서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문제 안에서 답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 보복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엔 대명도 그랬습니다. 보복은 여전히 교사용 자료에도 시험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자료에 보시면 문제 번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죠. 후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외우는 건 불가능. 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답하면 비슷하게 나오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심지어 비슷한 정보가 아니라 완전히 똑같게 나오기도 합니다. 거기 순서만 바뀐 거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충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들은 맞출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아예 안 바꾸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 정도는 바꿀 법도 한데 이름도 그대로래요. 네, 여기에 있는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 교사용 자료는 사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교사용 자료여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틀리곤 하는데 여전히 여기서 나와서 사실은 저는 좀 반갑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네요.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그래프는요. 교사용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다. 나도 제가 수없이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거 계속하고 애들이 계속 틀리고 너무 괴롭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이거 교과서에 이런 문제 없어요. 라고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나와. 니네 학교는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안 나오면 뭐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 근데 어쨌든 이건 할 수 있어야 해. 니네가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해야 하거든. 이라 그런데 나왔죠. 그리고 아까 그 앞에 교사용 자료는 그 모 출판사 자료고요. 이건 또 다른 출판사 자료예요. 똑같이 나왔죠. 느낌 정도는 또 바꿀 법도 한데 요즘은 보기도 똑같게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직전보관 때 풀었어요. 직전보관 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 직전때 최고 딱 나왔잖아.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출판한 문제만 나오나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교과서에 없는데 올해부터 약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없는데 시간 중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PPT 주신 거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하와이가요, 어떤 교과서를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필수적으로 알려줄 때는 필경기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알려주는데 예외입니다. 하늘 중앙에 있고요. 밑에 마그마가 보여 있다가 분출하면서 섬이 만들어진 건데 이제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셨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럼 뭐까지 배웠어? 그랬더니
숫자밖에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만들어진 숨의 나이가 이러면 큰 이동가를 어디 가는 거야? 라고 해도 거기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간단하게는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걸 많이 모르는 친구들을 맞출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25번 같은 경우 이 문제도 이번에 나온 문제인데요. 멘델레프 모질리에 관한 내용이 깊이 나오진 않아요. 교과서에 간단하게 등장을 하는데 아이들 프린트에 빽 적혀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반류의 과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류? 이거 왠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알려줬는데 이 문제도 나왔습니다. 보고이 좋은 그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수능 오히려 이렇게 풀어요. 그런데 여기 문자를 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수월하지만 별로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런 보기용 숫자들을 잘 조합해서 문제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럼 문자로 나와 있으면 이 치는 다음에 이렇게라도 식을 정리해서 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물리는 늘 좀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역삼입니다. 역삼이도 시험이 어렵습니다. 교과서의 시험 과정이 엄청 꼼꼼하게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프린트 수업 중에 선생님이 설명하신 거 심지어 그게 교과서와 다를지라도 그래도 시험에 나오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풀어야 정답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모두 고르시오 문항의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모두 고르시오인데요. 이 중에 몇 명이 맞았게라고 하면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고요. 화학 방식의 개수 맞추기도 좀 남다르죠. 그쵸? 그 숫자를 삐끗하면 기억을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꼼꼼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시험인데요. 아직 전기는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뀐 교육과정에서는 보시면 이거 교과서에 나오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A, B, C, D, E, F, G의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다 알아야 문제 4개를 맞출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보시면 배점이 극악입니다. 4점, 3점, 3점, 4점이니까 다 합쳐서 14점이에요. 그럼 이 실험 내용을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서 나침반의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이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좀 시험을 질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간이성 통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것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를 낸 적이 있고요. 이건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말 질리게 됩니다. 일단 너무 길고요. 하을 해야 하고 이 내용을 다 아는 상대로 밑에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아이들이 요거 읽다가 다시 올라가서 보고 요거 읽다가 다시 올라가서 보고 이러면서 좀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네, 이건 작년 1학년 문제입니다. 1학년은 2학기 때만 내신을 보기 때문에 올해 기출은 없는데요. 이건 작년 문제인데 보시면 이 그림 중에 뭐가 맞겠니? 라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질량 중심 작용점이다 라고 수업 중에 알려주셨대요. 근데 교과서 그림에 그렇게 안 나와요. 시가 올려져 있으면 맞는 부분에서부터 중력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야. 이거 교과서가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몰라도 일단 적어보기라고 해라. 선생님이 해석을 해줄 테니 일단 적어보기라고 해라. 알려주시는 프린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뒤에서 나눠드린 프린트를 이때 제가 육상 수업을 예전에 이렇게 직전공학 때 만들어서 애들한테 줬어요. 애들한테 프린트 읽어라고 하면 아무도 안 읽습니다. 일단 프린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프린트를 받으면 이 알겠죠. 왜 그런 거다. 프린트를 받으면 그 가방에 넣습니다. 스파이에 꽂는 거 아니고요. 거나 이러면 그냥 봐도 이 아이는 그럴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필통 예쁘게 갖고 다니는 아이들은 그것도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그냥 가방에 넣어요. 그러면 가방 더 그리고 밑에서 가방 저기 밑에서 구겨진 상태로 이게 원래 뭐였는지 모르는 상태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것까지 챙겨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그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꼼꼼하게 다 봐야 합니다. 봐라라고 하면 말 안 들으니까 어머니들이 마지막에 점검을 해주실 때는 앉혀놓고 하나씩 체크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성형입니다. 진성은 3학년에 비해서 2학년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작년, 올해 쉬워졌습니다. 비교적 쉬워진 편인데 진선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서 좀 필기해서 시험 나오고요. 그리고 문항을 막 하는 내용을 마구 이거 발언하지 않는 마구 많이 인식과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고르시오 문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능학교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 사립이고 공립이고 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선생님들이 빼지 않고 가르치시고 그걸 시험에 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 문제인데요. 좀 질립니다. 좀 질리는 문제들이에요. 문제 하나를 그냥 내지 않고요. 굉장히 선생님이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정이가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 물어보고 그게 어떻게 보이니까지 두 가지를 다 담아서 내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수정지 두개 내공이 크게 그냥 간단하게 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넣어서 갖고 생각하게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이거는 바뀐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중에 알려주시고 내립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은 비교적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여학생들은 책에다가 풀이도 제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빼곡하게 해가지고 오는 친구가 한 명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알려주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고 하고 기뻐하고 합니다. 네, 그 지진파 속도변화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진파로 지구 집권의 층상 구조를 밝혔다까지 나오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는 학교는 진성밖에 없었습니다. 시험 하나를 이렇게 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잘라놔서 이런 거고요. 시험지에 보시면 시험지 반 페이지가 지금 이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끈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건 좀 많이 연습을 해보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모치오 식이고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 몇 개가 맞았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늦게 공부하는 경향을 쓰는 것 같습니다. 대표 유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나올 만한 문제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그런 거 무조건 나오고요. 그런데 쉬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3학년 시험지인데요. 이번 3학년 학생들이 이런 수행평가를 했어요. 네, 수행해서 자석을 통과시키면서 시간을 측정하고 또 이런 시험을 했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시험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프린트를 제가 찍은 건데요. 프린트에 있던 내용이 빠짐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24년 문제고요. 전기 마찬가지로 아직 시험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25년 시험지입니다. 보시면 유형이 완전히 일치 않다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매 나오는 문제들은 늘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태서 좀 틀린 문제들을 쓰는 편이에요. 이런 막 그 만화 그림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선생님이 이번에 요단을 맞추셨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는 문제 자체는 사실 근데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문제들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 뭐야? 이 그림 뭐야? 하고 생기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동물식 층 바닥 높이라고 밑줄까지 그어줬어요. 애들한테 자 이건 봐봐 건물 10층 바닥이야 라고 밑줄까지 그어줬어요.
별 내용도 아니에요. 그런데 건물 10층 바닥이고 층이 3m다 그러면 높이는 몇 미터일까요? 네, 27m죠. 근데 이 학생도 30m로 계산했네. 네, 이렇게 되니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만 하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청수관사에서 을 밟거나 앉았을 때 갑자기 숨을 때는 뭐 갑자기 움츠리는 현상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응급샷 중에 등에 큰 힘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서 내긴 하지만 난이도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어요. 주로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좋아하시는데 얘네들이 좋아 날씨가 이렇게요. 이 팀 이렇게 막 작성하셨을 거 생각하면 좀 재밌습니다. 작성하신 다음에 그 그림 2에서 그림 계절은 우리나라로 초대하기 적절한 친구의 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기도가 있고요. 이 일기도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여름철의 일기도예요. 이건 아이들이 외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같은 애들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복권 같은 애들 안 되고 여기서 거기서 난 잘 살아있는 애들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여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힌트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문제들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푼다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진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신대리 커리큘럼 발표를 맡은 이진희입니다. 저희 내신대는 앞에 보시면 12교의 내신 대비가 준비되어 있고요. 일단 앞에서 패드링이라고 말씀했지만 학교마다 개성이 너무나 크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내신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내용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네 개부터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럼 교과서 중간고사까지 공부를 라는 게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 애를 많이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큰 틀만 알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한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업시키는 수업인데 이거 이제 방학성 내용이었어요. 했던 내용이었고 화학 반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국민과는 다르듯이 방학성을 합니다. 방학성을 할 기준여지를 설명하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요. 양들은 이고 더 공간들 이동하는 자, 다른 나라 모두가 거기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프리미엄을 제가 속 시간에 설명하는데 언제 하는 거냐면 오늘 방합성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엉덩이 붙이자마자 저희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래프 밑에 보시는 그래프 모양 같은 경우에도 영화 모양을 본인이 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실제로 출제가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프를 본인으로 라는 문제가 있고 보다는 직접 본인이 그래프를 그리는 친구들이 정답률을 조금 더 높게 육성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만 그건 아니에요. 기초를 했지만 그 다음은 변형하는 문제, 그 다음은 변형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시간까지 원하는 문제까지 풀 수가 있어야 되나? 우리가 내신 대비가 시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학교로 강사님들 이제 다른 세점 있는데 이분부터 자기 본인이 담당하시는 문제들은 딱 단체로 제작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본인이 담당하시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아무래도 그 문제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마다 자체로 문제를 제작하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교재 수는
제시되는 힌트들이라던가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저희는 기출문제라던가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모으는 거에 진심인데 왜냐면 해요. 그동안 저희 공부라고 그래요. 예를 뭐 실문제들을 자꾸 자주 내는 수량은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의 기출문제 아이들 대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들은 되면서 공부 했는데 그래도 공부는 다크수나 선생님이 그대로 되시기 때문에 문제를 예습하서 있는 내용을 다시 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출문제들은 저희가 다 저희 공유 문서함이 있어요. 그래서 명분치와 영어 학교의 내용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보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말 면접하는 자료들로 아이들한테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그런 거를 많이 하시거나 학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내신을 하더라도 아이들과 실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수업을 그런 아이는 키가 아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는 이제 부족한 친구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 수업은 모두 다 녹화가 돼서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언니들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더 볼 수 있게 접근해놨고요. 뭐, 이제 리스트를 많은데 시험 전날이나 아니면 수업 기간에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줌에 선생님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이들아 이 시간에 너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들어와서 질문해 이렇게 활약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걸 라이브라서 아이들한테 보면서 실제로 문제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갖고 활용을 안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 전후에 아이들 클리닉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중에 나를 들어서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정적으로 뭐 24시간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서로 문자를 보내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본인이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들을 찍어서 문제를 보내주거든요. 저희는 언제를 될 때마다 그 문제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내용 전부 다 완성한다면 실질평가가 100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삐처럼 친구들 가끔씩 있어요. 그 친구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중간 부산하고 기말 부산은 저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 부산은 10점인 거예요. 기말 부산은 30점. 60점. 여기 나머지 40점이 가서 해야 되는데 다른 무서워. 보통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면 별 그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실습을 안 받아봤어요. 1점 받겠어요? 실습하는 탈취되는 조카의 모집에서 2점을 받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건데 그래프 완성하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90%가 이게 수능 잘 틀리는 숫자가 엄청 큰 숫자를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패 주셔야지만 A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능 어떻게 좀 접근하실 수 있냐면 사실 저는 제가 다니는 학교를 열심히 들락날락을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올라오고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들도 이제는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들락날락 계속 하거든요. 근데 거기 이미 올라와야 실제 뭔가 몽둥이 하면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시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국어는 이것은 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많아요. 기말고사 몇 과목이고 기말고사 몇 과목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어머니께서 보시면 내가 알려줄게. 알려줄 수 있고. 다릅니다. 다라고 되어 있는 기는 두번 추가해라. 과목 수가 늘어나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내는 바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 부분을 주장하지만 A를 이게 훨씬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계속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수가 언제 나오냐면 10 기준으로 해서 1주나 2주 정도에 공지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안 나오면 교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 안에 이 설명을 할 거야, 이미지를 볼 거야 라고 공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A를 추천도 없네요. 근데 아이가 이공이 아예 보지 않아요. 언제 보는지 모르고 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2주 전부터 2주 전이다. 그러면 아이한테 조금 많이 물어봤어요. 아무리 어떤 과목 본다니 이렇게 여러 번 조금 물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프트 과목이 아니라 주제를 몰리기도 해요. 아이들 준비하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조정을 해주시면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제품이 정말 열차가 있는지 그거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외우기 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래도 또 그래서 그래도 바로 A가 나오시면 또 한 번씩만 물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연습 완성된 아이들이 A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저희는 아이들이 이제 솔직한 앞에 시간에 또 범위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해서 우리는 물론 지금은 저희 공부에서 사이언스에서는 실험이라던가 논술형 효과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는 한데 여기 정규 수업 듣게 되면 6학년은 있기 때문에 저희 네스트 지금 한 번에 같이 뛰지 않는데 일단 오늘 오신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 조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장님이시. 네, 안녕하세요. 아까 시작할 때 먼저 인사를 잠깐 드렸죠. 이번에 저희 제가 맡은 이야기 때 맡은 학교 연구하고 그다음에 예배들 집안주 이렇게 세 학교를 맡게 됐고요. 현장 지금 굉장히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라서 제가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제는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시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외국까지 교과서로 배우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혼돈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본내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가져오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꼭 외워야 될 부분, 영어 부분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직전 때 또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 한 5-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한 10문제 이상을 좀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미리 연습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팀들을 내는 게 유명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점 저희도 이제 신경 쓰고 그래서 아무래도 대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원과 가까운 학교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꾸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생은 뭐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10명 중에 제가 9명을 독서를 만들어낸 신화적인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다시 한번 제가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맡겨주시면 열심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안녕하세요. CBC에서 초중등 팀장 다가온 우성입니다. 저는 내신 대비할 때 1학기 때는 잠실 쪽으로 했는데요. 2학기 때는 대면 중학 1학년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면 중이 굉장히 문제가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그 어려운 문제를 잘 수 있도록 교재를 굉장히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교재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업 다 녹화해서 아무리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 현장 수업은 어려운 상태에서 녹화 영상으로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0점을 받은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아주 교재 열심히 들었다라는 거 절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면 중에 쓰는 교재 이외에도 한타를 문제라든가 이런 걸 교육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다른 선생님 질문 드리고 본인 때 나와서 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뭐또 하시고 뒤로 하나 들어보면 하시면 안 되니까 이번에 질문까지 와서 참여하시고 내신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치신 선생님이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기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화학이랑 수명여중 내신 담당하는 이동진이고요. 저도 교재를 수명여중 특별하게 교재를 편집해서 문제를 내는 편이고, 수명여중은 딱히 문제가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다른 학교와 달리 학교 프린트를 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꼼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필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수강하는 학생들의 한 반 이상은 필기가 안 돼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학원 강의를 들으시고 내신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박세리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1학년 작년부터 이렇게 맡고 계시되 꾸준히 진행 중이십니다. 또 그다음에 김수인 선생님 저희 아까 저희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야무지시고 꼼꼼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성격이 좋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희 선생님은 진단여중 1, 2학년을 담당하셨는데요. 이런 선생님이 봐주시고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주순 며칠 올해 1학년, 2학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2학년 굉장히 열심히 잘 가르쳐 주시고 반응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정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BS에서 대청국과 개포중 시험 대비를 맡고 있는 하정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짝 여기 교재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영어 보고 상당히 문구가 들어있다. 요즘 어떤 다른 어떤 곳에도 없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걸 보면서 애들이 여기 이렇게까지 공부를 다 해야 하나요? 라고 하지만 좀 열심히 전교권을 노리는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게 우리 그냥 A가 목표인 애들, 90점이 목표인 애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정말 하는데 그런 아이들 좀 더 구슬려서 이런 아이 좀 목표를 가지고 또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중성, 그다음에 이제 연주중이 있었는데, 연주중 같은 경우에 1학년이 이제 1학기 때 다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새학기 때 연주중도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너무 단순하고는 사실 선생님들의 수입이 다른 수업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헷갈릴 수 없는 점 좀 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고 있는 중등과 수업과 그다음에 중등 개념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이제 저희 시리우스의 수업을 듣고 있는 중등 학생이라면 그 담당 선생님들이 수업에 이제 그 내신 기간에 보통 이게 쉬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그때 조금 불러서 보강을 해주시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문제들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도에 많은
있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학원 수업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자료만은 충분히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 중국과 중국 개념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평소에 아이들이 선행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내신도 올 2학기 내신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질문. 저희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학원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신 준비 기간은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필수, 뒤늦게 지금 오는 상가지고 기본 다원이고요, 언니. 저기 직보 1회에서 총 5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있을까요? 3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이제 수업을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간 수업하시고 아이들 테스트 보시고 그러면 테스트 통과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남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길게는 4시간까지도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출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